김무석 부총리는 오늘 열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올해부터 창조경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행의 추가금융 완화 가능성 시사 등으로 엔저 추세가 다시 불붙은 4분기에 들어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서 코스피가 하락하는 등 한국 증시가 엔화 가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 합계가 43조 원에 달해 국내 전체 기업 중 이 두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뚜렷한 수급 주체는 없지만 나란하게 양증시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또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흐름 자세히 살펴보죠. 코스피 오늘 강보와 출발을 했습니다. 이 기관의 투신을 중심으로 하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전차 군단이 오늘 강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17포인트 상승하면서 195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죠. 장 초반 매도 우위 나타냈던 개인은 후반 들어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358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이 8거래일 만에 이 매수로 전환한 기관이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43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814억 원 매물을 출회해 나가면서 기관과 함께 팽팽하게 수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과 동관 나란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해 나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33포인트 오르면서 51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죠. 장 초반에는 매수 나타냈던 개인이 오후장 들어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135억 원의 매물을 출회해 나가고 있고요. 기관이 닷새 만에 매수로 전환해줬습니다. 55억 원 순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고 장 초반에 매도했던 외국인도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로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주말에 발표가 된 미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은 외국인 수급 동향과 함께 또 당국의 계획 경계감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5원 40전 하락한 1,056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애널리스트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4분기 실적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증시가 힘을 못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주변 상황이 엔저가 좀 전진기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성장 우려가 잠재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치 실적 부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 드는 환경에서 주변 장세가 좀 불안하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어닝 시즌만 본다면 스타트는 좋지 않게 시작은 했습니다. 일단 2013년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현재 한 10% 정도는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한 3.6% 하향 조정이 되었고 2014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4.6%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실적 불확실성은 코스피 지수의 1950선 정도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2013년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개선세가 전망이 되는데요. 일단 전년 동기 대비 또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올해 1분기 실적부터 올해 3분기 실적까지 플러스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이번 어닝 시즌은 전반적인 불확실성 해소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지수의 단기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은 유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추격 매도보다는 코스피의 저점 형성 및 지지를 확보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또 금주는 1월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1월 전반부의 시장 특징과 함께 후반부의 이 자산 시장별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네, 1월 전반부는 대부분 자산 시장 본다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스페인 증시라든지 인도네시아 증시, 터키 증시 이러한 증시만 올랐고요. 대부분 주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낙폭과대였던 금 가격이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1월 후반부가 이제 이번 주 중후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1월 후반부를 정리하자면 위험 선호의 확산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저가가 매수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채권, 상품 통화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일단 엔저 4분기 어닝 시즌 우려, 중국의 약한 성장 전개 등이 상승을 제약하기는 하겠지만 유로존과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에 따른 스마트머니 유입이 기대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쯤에는 유로존의 1월 PMI 지표가 납니다. 또 경제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1월 말에는 패드의 충격 완화용 대책 움직임이 기대되고 있어서 저가 분할 매수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 후반부는 전반부에 좋았던 ETF만 고려한다면 코스닥, 중국 소비테마,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경기 민감 ETF는 저가 대응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 고맙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슈 정리해봤고요. 저는 뉴스클릭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핫하게 떠오르는 뉴스 클릭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환율 변동과 함께 실적 쇼크로 인해서 대형주들이 휘청이는 사이에 이 코스닥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뉴스 꼽아봤는데요. 이 제목이 아무래도 연초 탄력받는 코스닥 느낌 아닐까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는데 오늘 이 기사 클릭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4년 개장 이후에 오늘까지 8거래 연속 코스닥 단 이틀만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코스닥 움직임이 좋은데요. 이렇게 연초 랠리를 이끌고 있는 코스닥 선전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다는 게 가장 큰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13년도 이제 7월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수가 거래소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었는데 10월부터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11월, 12월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특별하게 이제 그 기업 실적들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뭐가 이제 문제가 돼갖고 폭락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대체로 연말 정도 되면 포트폴리오 정비를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도 이제 계좌 정비를 할 때 이제 가벼운 주식을 먼저 정리를 하거나 비중이 작은 쪽을 정리를 하고 대형주 쪽으로 마무리를 하는 과정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연말 기간 윈도우 드레싱이 있는 과정 속에서 중소형주의 약세 현상이 11월, 12월 좀 지속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매물 공백이 나타나면서 악생 확률들이 대부분 해소됐다는 게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매물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진행됐던 게 첫 번째 이유였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 수혜주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 대선 전 과정에서는 어떤 대표들이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들을 많이 보였던 거고, 실질적으로 과거 사례나 여지껏 신정부들이 들어섰을 때 정책 1년 차에는 대부분 이제 정치적인 혼선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장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신성장주라든지 그 신정부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못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다면 2년 차에는 이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본격적인 성장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 정책이 사용되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그 2년 차 정도에는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요. 올해 역시도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냐면 신정부가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조금 더 탄력을 붙여줬던 것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들이 맞물리면서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종목군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특징들을 좀 보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정책 이슈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코스닥 상승 동력을 이끌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LED 종목군이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등 이런 섹터들이 강한 움직임 덕분에 코스닥이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 강세 종목의 특징들은 어떻게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ED나 신성장 동력도, 그러니까 신성장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신물질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LED라는 걸 갖다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테마라는 얘기를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게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을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LED 쪽에서 최강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건데, 서울 반도체는 일단은 회사 매출 자체가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는 회사가 됐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성장이 거의 막바지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사실 LED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섹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LED가 나가는 방향에 이제 조명 섹터가 있고요. 네. 하나는 IT 부품 쪽이 있죠. 이제 IT 부품 쪽에서는 이제 뭐 PC 모니터라든지 TV 모니터라든지 이런 뒤쪽에서 이제 그 빛을 쏴주는 광원 역할을 하는 BLU 역할을 하는 쪽이 있고요. 하나는 순수하게 그 자체를 가지고서 조명을 하는 부분들. 근데 지금은 LED 쪽에서 실질적으로 개화하고 있는 것은 IT 섹터 쪽은 아니고요. 그 조명 쪽의 부분들이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라든지 아니면 각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 규제 정책이 사용되면서 LED 섹터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이제 여기서 웬만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승폭이 그동안 상당히 컸습니다.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2013년도 1년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대에서 거의 이제 4만 6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4만 4천 원대 진입을 했는데, 이들은 이제는 그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들이지 이제 성장이 멈추고서 한순간에 테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LED 쪽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섹터 쪽인데, IT 섹터 쪽은 결국은 TV 시장이 조금 더 지금 성장을 해야지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조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역시도 전년도 2013년도 대비로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입니다. 태양광 쪽은 지금 이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보는데, 지금 태양광을 갖다가 폴리실리콘만 갖고 접근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는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이해를 할 때는 태양광 쪽의 그 소재 쪽에 폴리실리콘만 갖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그 소재, 인곳, 뭐 모듈, 그리고 뭐 발전, 이런 단계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하나의 그 흐름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가장 그 태양광 쪽에서 각광을 받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한화 쪽입니다. 한화 네. 쪽이 전체적인 태양광의 라인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쪽이 오히려 태양광의 업황이 개선되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태양광 역시도 지금 이제는 단순한 한 분야를 지금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 묶음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발전소 단계 쪽에서,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화석 연료 발전 단가와 태양광 연료 발전 단가가 손익분기점이 맞아서 이제는 화석 연료 발전 단가보다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더 좋아지는 거, 효율이 좋아지는 거. 사실 그동안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못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 원가 부담이 비싸다는 거죠. 처음에 전기 에너지를 뽑아내는데 이 과정들의 그 원가가 좀 비쌌던 부분들이 부담이 됐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성장 엔진이 가해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보셔야 될 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가장 큰 투자를 하는 쪽은 유럽 쪽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유럽이 어느 정도 경기 바닥을 찍으면서 이제는 유럽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LED나 신재생 에너지 쪽은 조정시 저점 매수 전략이지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하는 쪽은 아니라고 일단 네. 판단이 됩니다. 그럼 조정시 접점 매수를 해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예. LED나 이 태양과 중에서 김용준 멘토가 생각하는 탑픽주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 쪽은 먼저 접근을 어느 쪽으로 하냐면 네. IT 섹터 쪽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명 쪽에 조명 관련된- 쪽으로? 예. 그러면 이제 조명 쪽에서 먼저 그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이제 그 우선적으로는 LED 쪽에서 조명 쪽에 관련된 쪽은 네. 서울 반도체 쪽인데 근데 서울 반도체는 실적 대비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주가 반영은 상당히 됐다. 그렇다면 조명 쪽에서 지금 건들기는 만만치 않고 그렇다면 역시 LED 쪽에도 소재 쪽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네. 사파이어 인고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뭐 사파이어 테크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도 LED 쪽에서 최고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서울 반도체가 단기 좀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으시다면 LED 중에 소재 쪽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바이오주도 요즘 코스닥 시장에서 두각을 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급등을 했고요. 또 메디톡스도 상한가를 연일 치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 바이오주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바이오 쪽은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제 셀티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그 신약 개발이라든지 해외 매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신약 매각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 시밀러죠. 네. 바이오 시밀러 쪽에 임상 3상이 거의 끝나고서 유럽의 판매 승인이 임박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지분을 매각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 급등락을 굉장히 반복했는데 셀트리온은 주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이제 실적 대비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높이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초과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일단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쪽을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냐? 그렇다면 과거에 좋았던 바이오가 아니라요. 바이오가 지금 바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을 갖고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턴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바이오를 섹터별로 나누면은 바이오 시밀러 영역을 나눠야 되고요, 블록버스터 신약을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 진단 쪽을 나눠야 되고 줄기세포를 나눠야 되고.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치료와 사후적 의미의 치료 쪽에 접근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지금 사후적 의미의 치료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환자를 치료한다든가 아니면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다든가 뭐 이런 식이고, 사전적 의미의 치료는 사전 질병 예약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지금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라는 단어를 좀 지금 이제 그 원격 진료 법안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헬스케어는 지금 이제 원격 진료 법안 갖고는 안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솔루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스케어 장비 쪽을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이제 시간을 갖고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는 좀 시간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답변 주셨는데요. 그럼 다시 LED 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대장주 위주로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서울 반도체 오늘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쯤 좀 들어가도 좋을까요? 아니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죠. 얼마나 좀 더 기다려보면 좋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일반인들 눈에 보였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들이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초과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서울 반도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사실 2013년도 한 해 내내 외국인들이 거의 860만 주 정도 사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는 한 4천억 가까이 사들인 거죠. 근데 작년에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총 산 매수 규모가 1조 2천억입니다. 그럼 거의 25% 이상 샀기 때문에 웬만큼 채워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단 지금 이제 매출 1조 정도가 도달한 상태에서의 현재 부분은 결코 싼 주식은 아니에요. 네.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최소한 1분기 정도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1분기 정도는 지나고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얘가 자리를 잡고 빠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밑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는 좀 시간을 갖고 접근하실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싼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살아난 이유가 거래소 시장에서의 대형주들의 부진 때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소 시장에서 다시 대형주들이 살아난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대형주가 살아난다라는 먼저 전제를 까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인 좀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그 압도돼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뭐냐면 그 핸드폰을 파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IT 쪽에 몇몇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제 SK 하이닉스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수출 주도형 종목들이죠. 근데 이제 환율의 영향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가장 먼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성장성의 한계가 노출됐다. 그렇다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성장성에서 그러니까 성장의 또 다른 성장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S커브 이론인데, 성장기에서 쇠퇴기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돌려서 그것이 꺾이기 전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줘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그 대안으로 지금 갖고 나오는 것이 이제 태블릿 PC입니다. 네. 태블릿 PC가 과연 S커브 이론에 근거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냐라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갈 수 있냐? 자동차 역시도 물론 이제 해외 그러니까 공장들 한 60% 이상 깔아놨기 때문에 환율에 어느 정도 해지를 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환율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급적인 기반에서 위쪽으로 쳐줄 만한 지금 힘도 아직 없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 대형주가 지금 올라가기는 어렵고,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은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대형주들의 이 상승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에서는 좀 코스닥 시장에서 네. 좀 재미를 누려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클릭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를 꼽아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남은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보내고 나니까요, 이제 월요일, 오늘 양시장 이렇게 플러스 나니까 기분 일단 좋아요. 그쵸? 자, 플러스 날 때 내 종목도 같이 빵빵빵 올라가주면 참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꽤 많은 오늘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요, 저는요, 이미 바닥을 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겁날 구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PBR로 봤을 때 자산적 측면에서는 더 이상 떨어져도 이만큼밖에 떨어질 자리가 없어요. 대신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갈 자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늘 떨어지고 내 종목이 떨어지고 해도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면 내일이면 또 우리 다음 달이면, 그리고 올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튼요, 각설하고요. 오늘의 나무의 Y 어떤 종목인지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S1입니다. 이게 뭐죠? 이거 보안. S1. 상당히 예전에는 사람들 입에서 많이 오르내렸던 종목인데요. 어느 한순간에 S1이 소리가 없어요. 지금 인터넷 게시판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좀 몇몇 유명한 사이트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글이 없어요, 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인들이 하나도 안 가지고 있네. 이야, 이렇게 개인들이 안 가지고 있으면요, 꼭 올라가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여튼요, 오늘의 나무의 Y, S1의 급등, 왜 그러노? S1이 왜 이리 많이 올라가노? 이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인즉슨요, 에버랜드의 건물 사업 부문을요, 드디어 양수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간 S1이요, 일단은, 이제, 기존에 이제 에버랜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다양하고 안정적인 포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급격히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2015년에 이제 마스터 플랜인데요. 2015년에는 매출 2조대에 도전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뻥치는 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서비스업이요, 매출이 2조면은요, 제조업으로 따져보면 곱하기 한 4 내지 5 하면 되거든요. 10조대의 매출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현재 5% 이상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 5% 이상 급등한 거 누가 이게 급등을 시키고 있느냐 딱 보니까요. 아하,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마구 사재 끼고 있네. 그런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막 사고 있는데 이거 최근에 샀나 하고 딱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부터요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매집을 했고요. 조금은 뒤에 참여한 연기금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부터요 계속 모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1월 이후에는요 이 쌍거리가 지금까지 계속 됐다는 거죠. 이 뜻은요, 일단 현재의 가치로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이 불확실성이 좀 시장에서 좀 제기가 되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좀 기조 있는 매수가 들어왔네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게시판 보니까 개인들이 이야기가 없다. 개인들 없죠.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요, 다른 기관이 사는 종목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관 사고, 이 도미노처럼 계속 매집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 삼성 에버랜드의 건물 사업 부분에 양수 받았다는 내용이 진짜 안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삼성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계속 가속화가 한 개씩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S1이라는 기업은 약간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S1의 대주주가 누구냐면요, 세콤입니다. 세콤. 이 일본 세콤이 이 대주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측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게 여기서 빠져나오느냐, 삼성 측에서 빠져나오느냐, 아니면 삼성에서 더 크게 캐파를 키워나가느냐의 게임에서요. 즉, 이 보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에버랜드 쪽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에버랜드가 과연 떼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어요. 근데 불확실성이 제거됐습니다. 오늘 삼성 에버랜드의 건물 사업 부분이 이제 양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S1에 이제 우리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서 나는 이제 우리 식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부터는 완전히 좀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러니까 오늘 막 너도 나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빠져나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제거됐으니까 이제부터는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삼성 S1도요, 분명히 이제 그 자리에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앞으로 이익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과연 2014년 올해 S1의 전망은 어떨까 보니까요, 일단 건물 이제부터는 보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스템 빌딩 전체 사업에 대한 이 건물 통합 관리 솔루션의 전문 업체로 완전히 자리를 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2조대가 가능하다면 이제는 거의 독보적인 부분이 로 차지할 것 같고요. 이제 업계 1위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그리고요, 이 삼성 에버랜드의 건물 사업 부분에 양도를 받음으로써 매출액이요, 지금 상태에서 바로 14%가 매출액이 바로 증가돼요. 근데 이 기업은요, 매출액이 14% 늘어나면은요, 이익은 2배가 늘어나요. 즉, 레버리지가 2배 정도 되거든요. 이 재무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데, 매출액이 10% 늘어나면 이익은 20% 늘어나고, 매출액이 30% 늘어나면 이익이 60%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에버랜드의 이 건물 사업 부분이요, 정말 알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업을 해서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어때요? 자기 그룹 계열사, 삼성그룹 계열사 부분들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액과 안정적인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의 실적 굉장히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미요, S1의 이 실적은요, 2000년 들어서 꾸준한 상승세가 나왔다가 2008, 9년, 10년 동안 약간 정체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요, 10년 상반기부터요, 이 매출액의 증가 속도가요, 더욱더 가속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건물관리 사업 부분까지 인수를 해버렸으면 이제는요, 이 매출액 넘어가는 거는요, 이제 가속도에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완전히 급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인데요, 순이익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순이익이 좀 떨어졌던 부분이요, 급격히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제 완벽히 이 S1의 시대가 열리는 2014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삼성 S1 어쩔까? 요거 지금 오늘 5% 올랐는데 막 따라가서 한번 잡아볼까 싶은데요. 지금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쌍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 그런데요, 지금 이 종목이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개인들이 하나도 안 가지고 있네? 그러면 수급이 너무 양호한 상태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꽉 붙잡고 연기금까지 딱 붙잡고 있단 말이죠. 물량 안 내줘요.
안 내주기 때문에 아주 싸게 접근하기는 분명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그래서 적정 수준이면 우리 주식을요. 땡바닥에서 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고 본다면 그 가격에 매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S1은요. 바닥에서 잡는 거는 지금은 이미 타이밍이 아니고요. 적정한 가격이면 우리 사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그 적정한 가격이 얼마냐? 75,000원 되겠습니다. 75,000원. 자, 다 붙으세요. 75,000원 정도면 아주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서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 나무누이의 밸류 밴드 차트인데요. 이 밸류 밴드가 지금 어때요? 우상향의 밴드가, 전체적으로 밴드가 굉장히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매출의 14% 정도, 15% 정도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 값에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값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빨간 선이 바로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 제일 위에 빨간 선은 사실은 따라가면서 매수할 자리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 중간에 어느 선? 노란 선에, 물론 제일 밑에 선에 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제일 밑에 선에 샀다면 이 7만원 가격 언더인데요. 이 가격에 샀다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재료가 노출됐긴 하지만 충분히 75,000원 가격이면 저 정도 밴드라면 충분히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5,000원 가격이라는 게 언제쯤 들어오느냐? 당장 이번 주에는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안 들어오고 계속 76,000원 이상에서 놀 수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요. 조급해지면 안 돼요. 항상 뭐냐면 사까 마까 이러다가 사면 안 된단 말이죠. 사까 마까 다 기다리세요. 한 템포 기다리고 나면 또 일정 부분 올라간 거에 대한 매도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매도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가격은요. 아마도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75,000원 오면은 또 더 싸게 잡아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때 더 사까 마까 기다리다 하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탄력이 붙은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이니까 이제부터 좀 따라가는 매수가 필요한데 오늘 같이 급등할 때는 바로 따라가지는 마시고 우리 75,000원 정도만 기다려보자. 불확실성이 제거됐던 그 가격 정도만 생각을 해서 차곡차곡 모아가는 거 어떨까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종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장입니다. 조금 더 느긋하게요. 좀 여러분들 가지 종목들 잘 확인들 하시고요. 오늘 오후도 좋은 오후, 힘찬 오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시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란히 양봉 그리고 있는데요. 선물 동향까지 함께 꼼꼼히 체크해보죠. 선물왕 주생 김도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 황금 라인 254.10으로 잡아주셨는데 이 황금 라인 위로는 매수, 만약에 깨지고 내려간다면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또 오전장 매수를 즐기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오후장도 예측보다는 이 대응의 영역에서 접근해 봐야겠죠. 오후장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까지 잡아주시죠. 네, 일단 아침에 오전장 선물왕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를 즐기셨으면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도깨비 장세가 계속 지속되긴 했었지만 무조건 결론은 매수로 계속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폭에서 공포의 매수만 잡아서 계속 즐기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지금까지 매수를 끌고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이익 실현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더 가는 거 다른 투자자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올 만큼 왔는데 추가 반등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 여력상으로 좀 남아있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거의 현재 255대 초중반부에서 종가는 거의 마무리를 시키려고 움직임들은 부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우리나라 좀 아쉽게도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갈 때 좀 잘 가야겠죠. 현 선물이 모두 다 동반해서 가야 되는데 제한적인 상승세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좀 중요한 지표값들이 지금 나올 부분이 있죠. 바로 내일부터 줄줄이 대기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요. 또한 줄줄이 사탕처럼 지금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추세의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기로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상승세를 지속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인과 기관계 쪽에 매도 포지션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들 같은 피자 조각 8조각 쪽에서 개인과 기관의 매도가 2조각씩을 흡수를 했다라면 외국인들이 그 4조각을 받아주면서 시장을 위쪽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지는 주범, 주도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저희도 오전에 선물항에서도 말씀드렸던 포지션대로 보통은 선물항에서는 큰 그림들을 잡아드리지만 그 당장의 모습 속에서 하지만 그 부분 속에서 중간에 변곡들이 생길 때마다 저희는 방송에서 또 다른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도 오늘은 매도는 제가 아예 대놓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급이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폭이 크지는 않지만 상승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의 콜옵션 추이를 보면 기관계 쪽에서의 소폭 매수세가 특징, 외국인과 개인들 포지션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풋옵션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계 자신들이 이미 구축시켜놓은 쪽으로의 매도 압박 카드들이 좀 있고요. 청산성보다는 신기적으로 자금들이 플로우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겠고요. 개인들 시장에서 많은 얘기가 좀 오고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하방 쪽의 압력 카드로 압박 카드 쪽으로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금일. 그래서 개인들의 풋옵션 시장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특징이 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요. 차익과 비차익. 현재 베이시스 상황 결론 내드렸죠. 현재 이 베이시스에서 넘어서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아래와 위에 중요 베이시스 값이 있는데 그 부분을 뚫어내지 못하면 차익 쪽은 매도 출회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금일장 비차익 쪽에서 이 부분을 방어하면서 들어와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번 1월 옵션 만기에 이런 모양새가 나왔어야지 시장이 급반등을 강한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조용히 넘어가고 나서 동반 압박 카드 이후에 다르게 나오면서 금요일 날장부터 조금씩 시장이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기로점에 놓였고 스타트점 자신들의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자리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싸움이 붙여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누적 포지션들의 추이 시장의 방향성 단기 추세 만드는 쪽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 될 위치입니다. 그래서 금일장 대응 전략 쪽으로 좀 보면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아침과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확인을 해보자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죠. 한쪽으로 쏠리는 것, 즉 매수와 매도의 한쪽으로 쏠리는 강도만 보면 된다. 그걸 따라가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쉽지만 이번 주 주초 그 어느 때보다 수요일까지는 외국인들 추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기관계 쪽에서 매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워낙 금융투자창구와 투신 쪽의 포지션이 시장의 변동을 주도하고 다녔기 때문에 불안하셨던 분들도 꽤 많은데요. 오늘 계속 고점 매도 때리다 보면 매도가 쉽사리 수익을 추격도 매도가 나지 못하는 구조들이 너무 커졌던 이유는 바로 외국인들의 이 매수 지속성이 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바로 나타날 중요 지표에서도 이들이 일단 확인해본 과정에서는 긍정으로 좀 도출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되면서 현재 3,100억대 규모가 3,400억대 이상으로 종가가 끝날 경우에는 일단 시장은 여전히 상승세 쪽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아침에 방금 난 254.10자리 부분이었었고요. 이 부분에 강력히 이제 지지력이 나오고 나서 이 부분에서 붙여잡을 수 있는 매수 자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위에서 무조건 매수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나마 매수 대응이 좀 편안한 다중바닥들이 좀 계속 형성이 됐고요. 현재 신호등의 모양에서 고점이 대롱대롱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센 같은 경우에 이 신호등의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매도를 칠 수 있을 텐데, 자, 매도는 확인해보고 쳐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서 저희는 조금 더 위에서 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에서 좀 더 빨리 말씀드렸죠. 매수 잡으신 분들 이익 실현 다 때려라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5장 황금 라인은요 254.60을 설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서도 지금 현재 255점 초반부에 추격 매수 매도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부근에 들어와서 오늘 매매를 아예 이제 스톱하셔도 된다라는 관점인데요. 이 부분 계속 지지가 나오는 관점에서 이탈 나왔을 때문에 매도를 따라가셔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매수 쪽으로만 유지를 하면서 계속 끌고 가보자. 현재 모든 우호적인 수급과 현물의 시세, 그리고 몇 가지 주셈의 노하우를 보면 상승이 유리한 것이지 오늘 하루 종일 매도는 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좀 더 크게 보이는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셈 매도 금지령 내려주셨고요. 수급 강도 체크해보시고 수요일까지 외국인 수급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장까지 매수 들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황금 라인 254.60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한 종목이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확인하셨죠? 오스템 임플란트였는데요. 자, 그 부분 조금 있다가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얘기 잠깐 먼저 좀 해보죠. 자, 오늘 오랜만에 기관들이 매수로 들어섰습니다. 코스피에서요. 어떤 이해가 필요할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확실하게 조금 돌아서는 걸까요? 기관을 믿어봐도 될까요? 조금은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코스피 시장에서의 기간 매수 전환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대신에 외인들이 너무 많은 물량을 좀 뱉어내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이요. 하지만 그래도 기간이 돌아왔다는 거에 저는 조금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도요, 조금 더 지수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 그러니까 1940포인트 찍자마자 항상 반등을 주는 포인트 기억하신다면은 지금의 포인트에서는요, 플러스권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확실하게 궁금하신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음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자, 지금부터 문자 빠르게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바로바로 해드립니다. 바로바로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뭐 오는 거 확인하기 전에요, 항상 하는 거 있죠? 자, 오늘장 수급 100점주 하기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를 추천을 드렸다가 바로 다음날은 매수 체결이 안 됐고요. 그 다음날 정해드린 밴드까지 내려와 주면서 제가 밴드 최상단 25,500원으로 가격 측정을 하였고요. 그보다 더 아래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22,500원 계산했을 때 충분하게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난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오늘 뭐 한 12시 기준인가요? 9% 이상 수익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대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목표가 이상 치고 갔습니다. 현재 구간대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렸던 라인 자체는 바로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20일선 라인이었거든요.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주면서 안착을 시켜줬는데, 그 다음 문제의 라인이 바로 이때, 요 포인트들이에요. 요 밴드들. 이 밴드들에, 그러니까 한 27,500원부터 한 29,000원 정도까지의 물려 계신 분들이 정리하는 시도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거 빠르게 이 갭을 메웠습니다. 요 포인트를 메웠어요. 그쵸? 이 포인트를 메워놨어요. 한 방에. 자, 그런데 이제 뭘? 그렇죠. 요 포인트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부터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팔지 않으신 분들은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더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다가 혹시 종목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문자 주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수급 백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5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5가지 종목 살펴볼게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SM, YG엔터, 오스템, 임플란트. 네, 수급이 좋았어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도 보이네요. 자, 먼저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매수할 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물려있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등 줬는데 고민 정말 많으시죠?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수급은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답을 좀 드려볼게요. 근접한 답이었으면 좋겠는데, 최근의 수급창부터 열겠습니다. 자, 최근의 수급인데요. 외인들과 기관, 특히 외인들의 움직임 자체는 뚜렷하게 매수가 보이지만서도 다시 급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면서 이런 전형적인 사고팔고한 흐름들을 나타나줬어요. 근데 최근에 기관들 꾸준하게 사다가 팔고 나갔어요. 얼마에서? 22만원대부터 팔고 나갑니다. 차트상의 흐름에서 보자면 기관들은 2포인트 때 매도를 했고요. 이전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죠? 좀 사다가 팔아버렸어요. 그쵸? 사다가 팔았는데 가격은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기관들의 느낌은, 기관들의 행동 자체 패턴은, 수급적인 패턴 부분은 아직 모르겠어, 좀 더 지켜볼래? 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수급이 나타나줬습니다. 오늘 수급이 잠정치 볼게요. 자, 오늘 수급이 보니까요, 현대차가 이게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자, 금액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기관에서 매수를 해줍니다. 외인들도 매수를 해줬는데요. 많은 금액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아직 확인이 필요한데, 이거 좀 약간 물려있던 물량들을,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을,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을 미처 털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거지만, 해야 되겠지만서도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좀 기다려보시고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기에, 수급이 좋았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기에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게요. 은행지주 중에요,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긍정적이었네요. 자, 하나금융지주 바닥에서 수급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차트부터 같이 보시죠. 이 바닥에 대한 인식 라인이 있어요. 바닥에 대한 인식 라인이 있어요. 이 정도 바닥. 그러니까 항상 갈지자 형태를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주는데, 지금의 구간대 자체도 딱 보니까 이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인식이 되는 상태예요. 그렇죠? 거의 인식이 돼요. 거의 80%, 90% 가까이. 그렇죠? 갈지자 형태를 그리면서 이 포인트에서 수급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살펴볼게요. 수급 보니까요. 자, 외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강한 매수가 빨갛게 나타나주고 있어요. 최근 수급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급상 보니까요. 기관들이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 매수가 잡히고요. 그렇죠? 연기금 꾸준하게 바닥 잡았고요. 자, 외인들이 어젠 팔았지만 오늘은 매수세란 말이에요. 기관도 오늘 매수세. 그러면 내일은 또 한 번, 내일 한번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가 잡히면서 바닥 인식 확실해진다면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이 아니고 내일장에서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매수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못 먹어도 5% 고합니다. 5% 고. 얼마? 43,000원 초반대 고 가능하지 않나?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SM과 YG엔터는요, 뭐 딱히 들을 말씀도 없어요. 그냥 좋아요. YG 오늘 몇 프로 갑니까? 지금 7%, 6.9%까지 급등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5%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 정말 그냥 간단한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좋고 수급 좋고 그냥 싸이 앨범 발표하니까 갖고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급이 좋아지니까 그 포인트 잡았던 거고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55,000원에 잡았던 물량, 오전에 제가 차트면에서 잡았던 물량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손절을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가져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성공했고요. 잘 홀딩하겠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SM 저한테 상담 거신 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21선 꽤 무조건 매수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담 더 이상 하지 마세요라고 잔소리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갈로면 가는 거예요. 수급이 받쳐주니까.
급등 다시 이틀 동안 합니다. 제가 이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요런 포인트. 쭉 빠지다 올라오고, 쭉 빠지다 올라오고, 쭉 빠지다 올라왔더라. 이번도 마찬가지로 쭉 빠졌다 올라올 거다. 말씀드렸죠. 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더 갈 겁니다. 잘 홀딩하고 가져가세요. 아셨죠?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수익 실현했는데, 굉장히 근데 수급이 좋았어요. 오스템 임플란트예요. 잘 갑니다. 네, 모멘텀 빵 터졌죠. 자, 최근 들어 수급. 제가 기관들의 최근 수급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쵸? 투신과 연기금, 펀드 쪽에서 많은 물량 매수해주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수급 같이 보니까요. 오늘 수급, 기관들이 또 사줘요. 네. 어디서? 투신권을 사줍니다. 수량으로 보여드리자면 17,000, 투신권이 24,000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연기금 매도세가 좀 잡히네요. 조금은 차익 실현 물량,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저도 같이 털고 나간 겁니다. 아셨죠? 요 포인트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013-3366-0110 번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처 도움 드리지 못한 부분. 또 하나, 3시부터 4시까지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알고 계시죠? 3시에서 4시 매일 합니다. 그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제가 또 오늘 추천드릴 종목도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자, 이 종목 노리겠습니다.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라는 종목 갖고 나왔어요. 오늘 약간 뭐 급등하고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도 더 좋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올해 중국 시장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중국 매출 가시화되고 있고요. 큰 폭의 좀 상승 가능성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 이쪽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독보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상반기 원주 1공장 가동 시작합니다. 그 포인트 잡으시고요. 올해 매출 자체가 훨씬 많이 뛸 겁니다. 30% 이상이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건 바로 수급. 수급창 열겠습니다. 보세요. 자,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보시면요. 정말 꾸준하게 많은 물량이 최근에 들어와주고 있어요. 보이시죠? 새빨갛죠? 요 포인트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신 이제 시작했습니다. 투신이요. 이거 투신이 끌어올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주가 흐름 더 크게 갈 수 있는 포인트. 대신에 매수가는요. 44,500원에서 45,500원 사이로 오늘은 조금 올라갔는데 약간 조정 올 때 그때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49,000원 잡고요. 손절가는 43,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이센스 말씀드렸고요. 좀 이따가 3시에 바로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전국의 한파주의 구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서운 강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가 이쁘게 양봉을 그려주니까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